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녹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으로 미래부로부터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단을 이끌고 계신 이상엽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엽입니다. 예, 박사님. 한강 녹조가 상류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보다 녹조 현상이 상당히 빨리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정체되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 그리고 하천은 기본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하천의 녹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천의 흐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뭄으로 댐 방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물의 흐름 속도가 떨어지면서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수질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녹조 현상이 더운 날씨와 맞물리면서 수질까지 위협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속에 수질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때요. 하천의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으로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활용합니다. 예. 용존 산소량은 0도씨 때 14mg이 녹고요.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 수온이 25도씨가 됐을 때 8mg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따라서 0도씨 때보다는 온도가 올라갈 때는 수질은 좀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은 산소 농도로 인해서 녹조와 물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그 산소를 활용함으로써 그 수질이 좀 악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녹조가 발생하면 수질이 위협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은 산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예, 또 뭐 이런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도 있겠지만 이 녹조가 생기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하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녹조가 발생하면 물고기가 죽는다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조가 발생하면 물고기가 떼죽으면 된다라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온이 상승되면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생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소 농도가 감소되면서 이 감소된 농도를 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활용하고 녹조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물고기가 활용할 수 있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녹조가 없을 때보다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조 현상이 눈에 띌 정도로 심해지면서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 제거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낙동강에 70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700만 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게 펄스 방류라고도 하던데요. 이게 녹조 제거 방법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천의 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가 건설되면서 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녹조라떼가 많이 발생됐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고농도의 녹조라떼를 효과적으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대량의 물을 빠른 속도로 흘려줌으로써 발생된 대량 녹조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펄스 방류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펄스 방류 외에도 이미 녹조가 많이 발생한 정체 구간에서는 또 조류 제거선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조류 제거선이란 말이 좀 낯설기도 한데 이 녹조 제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녹조 제거선은요, 기본적으로 수공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녹조 제거선은 녹조 수거선이라고 해서 녹조 문제를 하천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녹조가 대량으로 끼어 있는 녹조 라떼 발생 지역에 국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조 수거선은 녹조 라떼가 발생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그 기술이 되겠고요. 키스트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녹조가 포자를부터 생성하는 초기, 중기, 후기에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녹조 수거선과 제거선은 녹조 라떼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서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녹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은 4년째
녹조가 나타났지만 한강은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이 펄스 방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으로 네.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녹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공학적인 방법, 생태학적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조는 물에서 기본적으로 녹지 않고 부유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물 처리 기술 가운데 물속에 존재하는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학적으로 조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부착성 조류를 통해서 부유성 조류를 제거하는 이러한 인위적 기술도 현재 키스트의 사업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이처럼 녹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네. 정부는 또 철저한 정수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네, 단언코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녹조가 발생됐을 때 식수의 위험 요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만냄새 독성 물질 3개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냄새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오존하고 활성탄으로 구성되는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통해서 대부분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극미량까지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수 처리 공정이 현재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식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걸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보다는 이러한 녹조 문제가 직접적으로 식수와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연결짓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식수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상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비가 오면서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번 비를 시점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녹조의 원인 중 하나가 함부로 버리는 비료, 축산 비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